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 해군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 한 발로 천안함 3배 크기인 4000T급 호위함 함체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면서 격침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정부와 군 당국의 천안함 어뢰 피격 조사 결과를 10년 넘도록 부정하고 있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실시된 미 해군 LSE 2021 훈련에 참가한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시카고함 SSN 721에서 어뢰 한 발 등을 발사해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을 격침하는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훈련에 참가한 시카고함은 먼저 하푼 잠대함, 미사일 2발을 호위함을 향해 쐈다. 미사일 2발 모두 호위함에 명중했지만 배를 격침시키지는 못했다. 대함미사일은 보통 함정 상부에 명중의 구멍을 뚫고 각종 장비를 무력화시키지만 대형 함정을 한 번에 침몰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어 발사된 MK-48 중어뢰가 호위함 밑에서 터진 뒤에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함체는 두 동강 났고 곧바로 침몰했다. 이는 대형 함정도 어뢰 한 발로 두 동강 내 격침할 수 있는 버블제트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어뢰나 기뢰가 함정을 직접 타격하지 않고 함정 및 수중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충격파와 함께 고압의 가스버블이 발생한다. 우선 물로 전파된 충격파가 함저를 때려 손상을 주고 이와 거의 동시에 거대한 버블이 배 아래서 팽창, 수축, 재팽창, 붕괴 과정을 거치며 함정 허리 부분을 들어 올렸다 처지게 한다. 이때 함정의 위와 아래 철판들은 균열과 함께 심하게 손상되고 마치 허리가 부러지듯이 선체가 두 동강 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의 표적이 된 페리급 호위함은 길이 138m, 폭 14m, 만재 배수량 4100T급이다. 2010년 3월 북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만재 배수량 1220T 보다 크기가 3배인데도 단발에 침몰했다. 이번 훈련에 쓰인 중어뢰와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어뢰는 비슷한 위력으로 추정된다. 잠수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실험은 전형적인 중어뢰 폭발 모습을 보이며 호위함을 격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999년에는 우리 해군 잠수함 2000함이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에서 미 해군의 12000T급 퇴역 순양함을 독일제 SUT 중어뢰 한 발로 두 동강 내 격침했다. 호주 해군이 같은 해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 한 발로 2700T 퇴역 구축함 토렌스함을 격침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련의 버블제트 실험은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두 동강 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준다고 말한다. 천안함 폭침 뒤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5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도 92일에 걸친 합숙조사와 수많은 모의 실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만장일치로 북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좌초설, 선체 피로설 등 정부 및 군 당국의 발표를 부정하는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미 군함 충돌설 등을 퍼뜨린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추진하다 파문이 일자 재조사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신 씨는 과거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는 주장을 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현지 시간 2일 평양 미림 열병식 연습장소에서 군부대 편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어떤 신무기를 공개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지 주목된다. 민간 이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30일 열병식 훈련장인 미림 비행장에서 트럭 수십 대와 군인 300여 명이 포착됐다. 인근 주차장은 군인들을 싣고 온 버스들로 가득했다. 열병식이 열릴 날짜로는 조선노동당 창건 76년인 다음 달 10일 등이 거론된다. 다만 북한은 열병식을 연도 뒷자리에 오나영 2붙는 일명 정주년에 개최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행사를 위한 열병식이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차 핵실험 15년이 되는 10월 9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릴 수 있다. 북한은 15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평양으로부터 동북방면으로 약 385km 떨어진 함경북도 길주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1차 핵실험을 했다. 류성엽 21세 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행사 준비 식별된 것을 보면 행사는 9월 하순이나 10월 목표로 진행되는 것 같다. 만약 1차 지하 핵시험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념일을 설정하고 행사 준비하는 것이라면 최근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연결해볼 때 대외 메시지를 위한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다. 류 위원은 이어 내부 결속이 목적인지 대외 과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나오는 장비 규모나 행사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병식이 개최될 경우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지가 최고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열병식을 열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해왔다.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다탄두 운반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화성 16형과 신형 SLBM 북극성 4형을 공개했다. 북한은 또 착용형 기기와 신형 군복,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한 생화학부대 등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 1월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5형 SLBM을 공개했다. 전자교란작전부대도 눈길을 끌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열병식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선보인 것처럼 기존 무기체계 중에서 사거리를 증대한 개량형이 등장할 수 있다. 북극성 SLBM 4형이나 5형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는 개발 진행형인데 탄두 또는 동체 형상이 변경된 형태도 예상해볼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외에 첨단 무기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종합보고에서 핵추진 잠수함,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무기, 고성능 무인 정찰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서 무기 연구개발 관련 성과가 공개될지 주목된다.